어떤 형태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2의 x승 이런 형태인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런데 x 위치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이게 지수함수면 x에다가 무엇이 들어오냐면 j 오메가 t가 들어와요. 아까는 j 알파라고 했죠. 알파. j 알파에 해당되는 애가 오메가 t. 알파가 아까 뭐였냐면 각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허수를 표현하는 그 i를 생각해 주면 되고 오메가 t는 여러분 머릿속에 각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각도. 오메가 t는 각도구나. 아까 알파 지금 얼마만큼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얼마만큼 돌았다. 그런데 그러면 W는 뭐냐? 오메가. 그러니까 W라고도 하기도 하고 본래는 이제 그리스 레터로는 오메가죠. 자, 오메가는 자, 이 오메가는 무엇이냐? 요거는 각속도라는 거예요. 각속도. T는 뭐냐? 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죠. 얼마만큼 갔다. 어떤 그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체를 어떤 시간만큼 움직였더니 거리가 얼마만큼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그 물리량이 거리가 아닌 각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속도라는 게 있고 이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각도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 이 각속도, 이게 오메가 되는 거죠. 오메가. 자, 그래서 오메가 t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서 오메가가 의미하는 건 각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인데 이 지수함수에다가 x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허수부가 있는 애를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해 준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 복소수를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 툴이 생겨진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각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j 오메가 t를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면 크기는 1이고 그리고 각도는 오메가 t. 여기에 각도요. 각도. 이런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겠다. 복소 평면을 그리고 복소 평면이니까 y축이 의미하는 거는 이미지너리 넘버, x축이 의미하는 건 리얼 넘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원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이 복소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반지름. 근데 복소수의 크기가 지금 1이 되니까, 지금 얘는 반지름이 그냥 1인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그 각이 오메가 t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일단 이쪽 방향으로 오메가의 속도로 움직이는 애요. 각 속도가. 그리고 얘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라디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략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라디안의 개념 안에는 거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계산을 해줄 때는 거리에 대한 계산이죠. 그래서 360도 분법으로 사용해놓은 도라는 거는 계산할 때 사라질 수가 없지만 거리랑 계산할 때 근데 라디안은 거리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략해서 표현하게 돼요. 그냥 2파이 라디안 안 하고 그냥 2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360도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본래 써야 되는데 라디안의 개념을 이렇게 생략해줘도 무방하다.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주기는 t 이퀄 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거죠.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돼요. 반 바퀴는 파이가 되는 거고. 자, 2파이를
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만큼 속도로? 오메가 나는 속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되면 그게 주기가 되는 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 그래서 다시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소지수 함수 이렇게 2분의 j 오메가 t라는 애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도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굳이 어떤 이 표시를 하자면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는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x축, y축, 그 x좌표, y좌표를 굳이 쓰고자 한다면 이쪽이 당연히 이 부분이 실수부, 이 부분이 허수부. 자, 실수부가 의미하는 거는 전사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들에서 실수값이 얼마가 되느냐, 요 값을 읽게 되면 요 값이 바로 뭐냐면 실수부가 되는 거고, 요거를 전사시켜서 요 y축으로 전사시킨 다음에 요 y값을 읽는 것이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지금 요 허수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 j를 붙인 거죠. 여기 이미지너리 넘버니까. 뭐 이런 것들 앞에 내용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우리가 회로망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복소지수 함수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해법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소지수 함수를 썼더니 복소지수 함수에는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코사인 혹은 사인이 들어가 있어. 특별히 이 코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 코사인은 실수부야. 그리고 실수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수기 때문에 실수. 실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동영상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실패했어. 실수예요. 자, 실수부기 때문에 실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물리량으로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리량. 그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쓰는 물리량이 교류야, 교류. 그래서 실수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수부에 나와 있는 요 값은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교류 전원을 넣었는데 이 교류 전원을 우리가 넣어서 쓰는데 이게 만약에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 w라는 걸로 계속 뭔가 이게 그의 교류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실수부로 매핑할 수 있고 실수부로 매핑한다는 얘기는 이 복잡한 코사인과 사인 대신에 복소지수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복소지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책 같은 데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동영상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니까. 자, 사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사인 x가 있어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돼요. 미분하고 미분해주면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뭔가를 계산하는 RLC 회로를 계산하는데 미분하는 것들이 여러 번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미분하세요, 두 번 미분하세요. 그럼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되고 머릿속으로 계속 복잡하지.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뭐 그것도 뭐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계속 교대로 바뀌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복잡하단 말이야. 사인도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의 x승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면 자, 지수함수 미분하세요. 2의 x승. 지수함수 미분하세요. 2의 x승. 얼마나 간단해.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미분해도 적분해도 2의 x승 그대로 똑같으니까
야, 그래서 사인 함수를 쓰는 것보다 복소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앞에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사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페이저라는 개념, 복소지수 함수를 이용한 페이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단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는 자, 복소 평면 위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 그 개념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냐면 복소 지수함수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뭐 이런 거를 했느냐? 복소수 안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실수부에 어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요 수를 삼각함수를 지수함수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왜? 코사인 오메가 t가 전원에서 코사인 오메가 t가 전원으로 교류 전원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거 대신에 복소지수 함수인 요 2의 j 오메가 t를 쓰게 되면 여기에 지금 딸려 있는 원하지 않는 결과인 허수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뭔가 이렇게 허수부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이 모든 이 회로들은 선형적인 회로고 선형적인 회로에서의 이 뒤쪽 부분은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중첩으로 이해하면 돼요. 중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중첩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첩의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중첩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회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회로를 리니어 서킷이라고 합시다. 리니어라는 말은 선형적이다는 거야. 선형적 회로에서만 이게 성립을 해요. 선형적 회로에서만. 자, 선형적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에 간섭이 없어. 어떤 인풋이 있는데 서로 간에 간섭이 없고 정확한 어떤 그 정의는 아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인풋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간섭이 없고 그 인풋들은 정수배. 인풋은 정수배 된다는 거죠. 내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고 한다면 2를 넣게 되면 4가 나오는 거고 3을 넣게 되면 6이 나오는 내가 인풋을 몇 배 해줄 때마다 아웃풋도 정수배로 나오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 그리고 A라는 소스. 자, 이렇게 리니어 서킷에서 제가 여기다가 무엇을 달 거냐면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인풋이 있는데 이 인풋을 뭐라고 하냐면 F1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함수예요. 이렇게 인풋을 갖다 놓으면 뭔가 아웃풋이 발생하겠죠. 아웃풋이 이쪽으로 여기로 흐르는 전류 IT라고 합시다. I1T. 요런 회로가 있고 요 회로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회로인데 내부는 안 쓸게요. LC 리니어 서킷인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회로에다가 같은 회로예요. 이번에는 F2라는 인풋을 한번 넣었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아웃풋으로 I2T라는 애가 나왔어. 중첩이라는 개념은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리니어 서킷에다가 인풋을 넣어주는데 그 인풋이 F1T와 F2T를 한꺼번에 넣어준 거야. 한꺼번에. F1을 넣어주고 F2를 넣어주고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F1과 F2를 같이 넣은 거예요. 동시에 넣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정답은 때에 따라 다르죠. 때에 따라 달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리니어 서킷이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리니어 서킷 안에서는 인풋들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I3라고 합시다. I3인데 이 I3에는 분명히 어떤 성분이 있냐면 I1에 대한 성분과 그리고 I2에 대한 성분의 각각의 합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장이야. 여러분이 사장이고 A라는 직원한테 일을 시켰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게 했어요. 여러분이 고용주고 A라는 직원이 100만 원을 벌었어. B라는 직원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200만 원을 벌어요. B라는 직원이.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A라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고 있고 B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직원을 고용해서 또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 둘을 한꺼번에 다른 회사에 탁 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둘이 같이 붙여놨더니 얘네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뭐 서로 일도 안 하고 뭐 혹은 일 잘하는 애가 일 못하는 애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리니어 서킷에서는 100만 원 벌었네 200만 원 벌었네 이 둘을 똑같이 다시 투입을 하면 어떤 시스템에 리니어 서킷에 그러면 얘네들은 30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300만 원 안에는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퍼포먼스 그런 아웃풋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금방 왜 여기서 결정이 되냐면 지수함수를 써서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복소지수함수를 쓸 거예요. 본래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거기에 복소지수 함수를 써줌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허수부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계산하고 났을 때 허수에 해당되는 애와 실수에 해당되는 애들이 서로 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답을 구했더니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코사인 오메가 t 앞에다가 3 붙어 있고 여기에 4 예를 든 거예요. 4j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결론이 나왔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복소수로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첩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히 1번에 의한 영향과 2번에 의한 영향이 같이 녹아들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1번에 의한 영향만을 뽑아내면 돼요.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지금은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별히 답에서도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답들 중에서 실수부만을 취하게 되면 이 실수부가 의미하는 거는 허수부는 무시하고 실수부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1번에 의한 영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소지수 함수를 써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허수부를 넣었지만 나중에 답에서 허수부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코사인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복소지수 함수를 써라. 그럼 허수부가 딸려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답에서 허수부 나온 거를 빼버리면 걔네들은 네가 원했던 실수부에 대한 답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지금 복소지수 함수를 사용해서 교류를 계산하는 방법 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